보통 감독이 리그에서 우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본인의 전술을 팀에 잘 이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팀이 아니라면 우승에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최대한 줄여버린 부임 첫 시즌부터 리그 우승을 기록한 감독들 7명을 준비해봤습니다. 15-16 시즌 첼시는 여러가지 홍역을 겪은 팀이었죠. 시즌 첫 경기부터 무리뉴 감독과 에바 카네이로 팀닥터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고소까지 이어졌고 선수들의 태업 논란까지 나오면서 첼시는 15-16 시즌 리그 16라운드까지 16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 무리뉴 감독은 시즌 도중 경질이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히딩크 감독이 남은 시즌 대행을 맡으면서 팀을 정비한다곤 했지만 결국 15-16 시즌 첼시는 리그 10위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하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 첼시는 반전이 필요했는데 첼시는 16-17 시즌 팀을 이끌 감독으로 유로 2016 이탈리아 대표팀을 이끌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선임하게 되죠. 직전 시즌 10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둔 팀을 맡았고 이탈리아 외의 클럽은 처음 맡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었는데 콘테 감독은 16-17 시즌 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타이틀을 선물하게 되죠. 콘테 감독은 그 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3백 열풍을 불러온 것으로도 유명한데 아직도 첼시 선수였나 생각이 들었던 빅터 모지스를 윙백으로 부활시킨 것을 포함 새로 영입했던 쬐까만 미드필더는 콘테의 첼시에서 리그를 씹어먹는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거기에 구단 역대 최고 기록인 리그 13연승, 시즌 초반 퍽백으로 시작했지만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빠르게 3백으로 전환한 것까지 본인의 지도력을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제대로 보여주면서 콘테는 부임 첫 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2008년 만수르 구단주가 부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맨체스터 시티는 막강한 자금력을 필두로 차례차례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팀의 몸집을 키워나갔고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과 함께 11-1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우승까지 기록하면서 이제는 강팀 반열에 오를 만한 행보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나 이 만치니 감독은 우승 바로 다음 시즌의 경질, 시티가 13-14 시즌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감독은 바로 라리가에서 넘어온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이었죠. 스페인 무대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이 펠레그리니 감독은 비아레알을 이끌고 챔스 4강까지 달성했던 인물. 비록 레알 마드리드에서 부진하면서 경질됐지만 일명 말락티코라고 불린 말라가를 이끌고 리그 4위를 기록해본 지도력도 있었기 때문에 2013년 맨시티가 펠레그리니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네임드 감독들에 비해서는 펠레그리니 감독의 임팩트가 그리 강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펠레그리니 감독은 13-14 시즌 맨시티 부임 첫 시즌 만에 리그 우승과 리그컵 우승, 더블이라는 호성적을 만들어냈죠. 펠레그리니의 맨시티가 대표적으로 달랐던 점은 바로 득점력. 그전 12-13 시즌 리그 38경기에서 66골에 불과했던 팀의 공격력은 13-14 시즌엔 리그 38경기 102골로 리그 최다 득점팀으로 변모했고 리그에서 20골이나 넣으면서 시티 올해의 선수로 뽑혔던 야야 뚜레, 리그 17골의 세리유 아구에로, 리그 16골을 넣은 에딘 제코 등 펠레그리니 감독의 시티는 파괴력을 제대로 보여준 팀이었습니다. 물론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긴 했지만 부임 첫 시즌의 더블? 펠레그리니 감독도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08-09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는 2002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루이스 스콜라리 감독을 선임. 스콜라리 감독은 감독 커리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클럽을 지도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실패. 스콜라리는 08-09 시즌 도중에 경질되는 수모로 겪게 되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소방수로 투입돼 시즌을 마무리. 첼시는 09-10 시즌 새로운 감독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첼시에 합류했던 감독은 AC 밀란에서 일명 밀란 제너레이션 2기를 이끌었던 이탈리아 출신의 덕장 카를로 안첼로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안첼로티 감독은 이탈리아 클럽 외에는 지도해본 경험이 없었고 그렇다고 구단에서 빅네임 선수들을 영입해줬냐? 유리 지르코프에다가 유망주였던 스터리지, 마티치 등이 합류했지만 핵심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전 시즌과 비슷한 선수들을 가지고 시즌을 진행. 그만큼 안첼로티의 지도력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09-10 시즌 안첼로티의 첼시는 리그와 FA컵 더블이라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전 시즌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공격력. 리그 38경기 68골을 기록했던 08-09 시즌 첼시는 안첼로티와 함께하는 09-10 시즌엔 무려 38경기 103골,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100골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는 막강한 파괴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 주역으로는 미드필더라는 인간이 리그에서만 22골이나 기록했던 프랭크 램파드, 리그 29골로 두 번째 득점왕에 올랐던 드록신, 심지어 안첼로티 감독은 첼시 합류 2시즌 동안 리그 8골에 불과했던 플로랑 말루다를 리그에서 12골이나 넣어주는 선수로 변모시키면서 첼시는 최고의 공격력을 지닌 팀으로 성장하게 되죠. 물론 안첼로티 감독은 그 다음 1012 시즌이 무관으로 끝나자 경질되고 말았지만요. 추가로 안첼로티 감독은 첼시뿐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에 부임했던 16-17 시즌, 레알 마드리드 2기의 시작이었던 21-22 시즌도 부임 첫 시즌에 우승을 기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02-03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03-04 시즌 리그 우승 등 카카, 안드리 셰우첸코, 안드레아 피를로 등의 재능 있는 선수들과 함께 밀란 제너레이션 2기라고 불렸던 AC 밀란은 주축 선수들의 이적, 선수단의 노쇠화를 겪으면서 한동안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03-04 시즌 리그 우승 이후 6시즌 동안의 성적이 2-3-4-5, 2-3. 확실히 우승 DNA가 다시 필요해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2010년에 이르러 이 AC 밀란이 감독으로 선임했던 인물은 08-09 시즌 만년 하위권이었던 칼리아리를 이끌고 리그 9위라는 성적을 기록, 세리에 최고의 감독에게 수여하는 판키나도르를 수상했던 감독,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였습니다. 물론 알레그리 감독은 08-09 시즌 칼리아리를 9위로 이끌었지만 바로 다음 09-10 시즌 부진하면서 경질당한 감독이기도 했고, 빅클럽은 처음 맡아본 감독, 거기에 30살 이상의 베테랑 선수들이 너무도 많았던 밀란이었기 때문에 근데 괜히 노인정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었네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알레그리 감독은 1012 시즌 부임 첫 시즌 만에 AC 밀란에게 스쿠데토를 선물하게 됩니다. 1012 시즌 새로운 영입생이었던 이탈리아 무대로 돌아온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맨시티를 떠나온 호비니는 리그 14골씩 기록하며 잘 적응해줬고, 많은 부상 없이 시즌을 소화해준 네스타와 또 다른 핵심 티아고 실바가 이끄는 수비진은 리그 38경기 24실점이라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게 되죠. 그 결과 알레그리 감독의 AC 밀란은 03-04 시즌 이후 6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달성. 물론 이 우승 이후 AC 밀란은 다음 스쿠데토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또 소모되고 말았지만요. 09-10 시즌 안첼로티의 우승도 있었고 16-17 시즌 콘테의 우승도 있었지만 첼시 부임 첫 시즌에 우승을 달성했던 또 다른 감독이 있죠. 임팩트로 따지면 저 두 분보다도 뛰어났던 주제 무리뉴 감독입니다. 첼시가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 시대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선임을 결정했던 감독이자 스스로 스페셜 원이라고 칭했던 감독. 물론 첼시에 부임하기 바로 직전 무려 FC 포르투를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긴 했지만 감독 경력이 길지 않은 젊은 감독이었기 때문에 망설여질 수도 있었는데, 무리뉴 감독은 첼시에 부임했던 첫 시즌 잘하는 것을 넘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04-05 시즌 무리뉴 감독의 첼시 첫 시즌 성적은 리그 38경기에서 29승 8무 1패. 그리고 이 시즌 첼시가 세우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 38경기에서 단 15실점이라는 미친 수비력을 보여주고 우승을 달성한 것이 무리뉴의 첼시 부임 첫 시즌이었죠. 무리뉴 감독은 포르투에서 함께했던 히카르도 카르발류와 파울로 페레이라를 포함 아브라모비치 구단주로부터 디디에 드록바, 아르연 로벤, 페트르체흐 등 여러 선수들의 영입을 선물 받긴 했지만 부임 첫 해에 38경기 15실점은 무리뉴 감독이 첼시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추가로 무리뉴 감독은 후에 첼시를 떠나 합류했던 인터밀란에서도 부임 첫 시즌에 리그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따내기도 했죠. 06-07 시즌 리그 2위, 07-08 시즌에는 리그 3위까지 밀려나면서 2년 연속 리그 우승에 실패한 바르셀로나. 결국 바르셀로나는 03-04 시즌부터 5시즌 동안 함께했던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과의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진을 겪고 있던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감독이 된 것은 이제 감독 경험을 쌓고 있던 1군 감독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당시 바르셀로나의 2군을 맡고 있던 펩 과르디올라였습니다. 지금에야 과르디올라 감독이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만약 감독 경험이 거의 없는 인물이 내가 좋아하는 팀의 감독으로 부임한다? 이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거기에 팀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호나우지뉴가 팀을 떠났고 전 시즌 팀의 주축이었던 데쿠와 잠브로타 역시 방출. 바르셀로나에겐 다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짜 감독이라고 생각된 과르디올라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딱 한 시즌이면 충분했죠. 08-09 시즌 바르셀로나 부임 첫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이 만들어낸 성적은 그냥 리그 우승 정도가 아니라 트래블, 챔피언스 리그와 코파델레이서까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죠.
스타플레이어 호나우지뉴의 자리는 당당히 팀의 에이스로 올라온 리오넬 메시가 지워버렸고, 주축이었던 풀백 잠브로터의 자리도 세비야에서 영입한 풀백이 이후 10년 가까이 책임지게 되죠. 거기에 맨유에서 돌아온 팀의 유스 출신, 라마시아에서 성장한 제라르 피케에다가 2군에서 올라온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의 스쿼드를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게 되죠. 감독마저 팀의 유스 출신이었으니 결국 팀의 시스템과 방향성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기에 전술적인 지도력까지 보여준 과르디올라 감독의 부임은 첫 시즌부터 트래블이라는 대업으로 이어졌고, 이후 축구계는 한동안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앞서 나온 감독들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맡았던 클럽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었던 클럽이었던 점도 중요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2015년 7월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의 레스터시티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 누가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레스터는 13-14 시즌 팀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함께하고, 승격 첫 시즌 리그 14위로 잔류를 성공시킨 나이젤 피어슨 감독을 경질하게 되고, 2015년 그 후임으로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을 선임하게 되죠. 라니에리 감독은 레스터시티 부임 전에 그리스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유로에선 4경기 1무 3패로 처참한 성적을 거두면서 경질된 상태였죠. 가장 최근 성적도 부진했고, 레스터가 강팀도 아니었기 때문에 15-16 시즌 목표는 아마도 잔류가 우선이지 않을까 했는데, 라니에리 감독의 부임 첫 시즌 성적은 무려 프리미어리그 우승. 레스터가 리그 초반 좋은 성적을 낼 때만 해도 레스터야 결국엔 순위가 떨어질 팀이라고 생각됐지만, 그야말로 오산. 특히 리그 16라운드부터 21라운드까지 FA컵도 껴있었던 이 힘든 일정 속에서도 레스터는 3승 3무 1패를 기록, 리그 23라운드에 1위로 올라선 후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레스터는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레스터의 주축이었던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준 라니에리 감독의 지도력도 빼놓을 수 없었죠. 그 누가 레스터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예상할 수 있었을지 아마 다시는 보기 힘든 어려운 기록이라고도 생각되네요. 자, 지금까지 새로운 팀에 부임하자마자 부임 첫 시즌에 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감독들 7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